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영재 선생님의 시험의 기술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같이 다뤄볼 부분은 기출문제집 공부 방법, 한번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제는 왜 보아야 하는가? 기출문제는 내가 좀 더 일찍 그 시험을 보았다면 시험장에서 만났을 문제이다. 즉, 수험생의 입장에서 기출문제는 지나간 목표물인 것이다. 물론 시험은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 다르고 난이도도 달라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기출문제가 자주 출제된 부분은 또 나올 가능성도 크다. 문제 스타일,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고요. 적으면서 해볼게요. 다음에 제가 읽어볼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출 문제를 볼 것인가. 기출 문제를 본다고 하여 시험이 처음 시작된 아주 과거의 문제부터 볼 필요는 없다. 필자는 국제재무위원관리사를 공부할 때 전체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년이 넘은 기출 문제는 현재의 경향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약 5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조금 더 여유 있다면 10년까지 보면 된다.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해당 시험의 기출 문제만 보면 된다. 만약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 중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진도별 문제집에 일부가 실려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잠시만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기출 문제를 추가로 보면 된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기출 문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출력하여 풀어보면 된다.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학원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파일을 구할 수 있다. 만약 기출 문제집을 구매하는 경우 진도별로 편집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이 좋은지, 연도별로 수록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이 좋은지 갈등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공부하는 계획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면 된다. 진도별 기출, 그리고 연도별 기출.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중간에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이제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소방 직렬에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그리고 경찰 직렬에서는 경찰하, 형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은 기출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험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수험생들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 기출을 활용할 때 기출의 정답을 아는 것을 본인이 그 문제를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출 같은 경우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출 OS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출 문제를 정답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싹 다 OS 포인트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보는 이유는 문제의 스타일을 알 수 있고 자주 반복이 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공부량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도별 문제집에서 다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강사 입장에서는 보통 기출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강사님들이 단원별, 진도별, 기출 이후에 뭐 OX 문제집도 있고요. 강사님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또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만들 때 대다수가 기출에서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진도 문제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면은 결국 이런 문제집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돼요. 이제 다른 문제 형태로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을 풀고 나서도 불안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모의고사를 활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이런 모의고사는 보통 수험생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세요. 왜냐면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일단 강의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저준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들을 많이 넣어놔요. 그래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사실 점수보다는 여기서는 우리가 실전 연습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합니다.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과목 순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 과목 모의고사를 다 보면서 과목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시간 배분하는 연습,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는 연습. 어려운 문제 넘어가야지. 만약 안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 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점 방지용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빠르게 넘어가고 오히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를 안 하고 다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고점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보통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려고 하니까 거기서 시간이 뺏기고 또 못 풀고 시간이 부족해져서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 틀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대신 맞출 수 있는데 틀린 부분 있잖아요. 뭐 복습을 안 했거나 암기를 안 했거나 그런 실수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OMR 카드를 교체하게 되면은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그래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점수보다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미리미리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즉 기출에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과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점수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점수 안 나와도 실전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도 많아요. 왜냐면 출제자가 강사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에 연구원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출제위원이 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점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 하는데 포인트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을 풀 때 진도별도 있고 연도별도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진도별이 좋아요. 진도별로 풀면서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출제 범위를 볼 수 있고 진도별로 어떠한 포인트 나온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틀리면서 약점 체크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 과목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영어만 유일하게 저는 연도별 기출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만 시행착오 기출, 연도별 기출을 추천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제 활용 방법. 인터넷 카페에는 기출문제로 풀어서 채점해보니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합격권인지를 묻는 게시글이 종종 올라온다. 안타깝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맞추었다고 합격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기출문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일 뿐 합격 여부를 판단해주는 지표로서의 역할은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되어 다시 같은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고 기본서에 이미 작년 기출문제까지 반영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경우가 많아 선생님이 이미 어느 정도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을 숙지한 후 문제를 풀어보았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는 풀면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기출문제의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자, 여기서 잠시만요. 기본서의 기출문제 표시. 자, 요거 또 이따 한번 같이 다뤄보고요. 자신의 손을 따라 치사 선택하면 된다. 필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볼게요. 그럼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낫겠다. 자, 기출문제는 기본서를 이해독한 이유 볼 것. 기본서를 1, 2해독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지된 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지금 이영재 선생님께서는 기본서를 그래도 1, 2해독 보고 나서 기출을 풀어보는 게 좋다는 것 같고, 최소한 기출문제가 어디서 출제되었고 무엇을 묻는지는 파악이 되는 수준에서 풀어보아야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지를 파악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어본 후 기본서를 3회독하거나 요약서를 볼 때 출제 포인트를 생각하며 공부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만 더 다뤄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전에 시험에서 각 단원별로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지, 즉 중요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을 분석하면요. 기출을 분석해서 우리가 단원별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중요한 부분이 우선순위인 거지 지역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할 때도 분명히 강사님들이 선별해준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출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기출을 풀기보다는 분석을 하고 회독을 하면서 암기하라고 합니다. 기출을 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기출이 거의 1000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기출서 만약에 풀게 되면은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걸리고, 재시생들은 뭐 풀 수 있다 하지만 초시생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출을 풀지 말고 기출을 분석해서 시험 족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독을 빠르게 하고 중요 포인트를 최대한 우리가 많이 회독을 해서 암기를 하고 오히려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뒤에서 문제풀이 3단계에서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제풀이 3단계에서 직접 푸세요. 문제풀이 3단계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교재들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강사님들이 각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들을 문제집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틀린 부분을 통해서 단원별로 약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행착오의 기출, 연도별 기출을 공기출 사이트 가서 다운받으세요. 공기출 사이트 가면 각 강사님들이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기출 사이트 가서 최근 한 5개년치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단원별 기출과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이제 시행착오의 기출이니까 랜덤 문제잖아요. 랜덤 문제를 풀면서 내가 단원별 기출사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랜덤 문제를 풀어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에서 약점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5개년치를 풀기 때문에 최근 과목별 기출 경향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이거는 점수보다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즉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하면은 이렇게 많은 아웃풋,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단계 기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출은 최소 3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적인 어떤 3회독을 해야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출을 직접 풀어야 하는 과목이나 영역도 있어요.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어 비문학은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독해이기 때문에. 영어는 직접 풀었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계산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세요. 하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풀지 말고 분석해주세요. 자, 기출 3회독. 첫 번째 1회독. 먼저 단원별로 취지는 기출 출제 범위를 봐주세요. 각 단원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그리고 풀지 말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놓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해독에서는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돼. 결국 중요한 포인트를요. 기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풀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전공자도 아니고 재시생도 아니라면 힘듭니다. 그리고 기출에 해설 잘 나온 교재들은 해설에 관련된 기출의 기본서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비하는 과목은 기출의 해설이 너무 부실해요. 해설이 부실하면요, 기본서를 같이 독하면 되겠죠. 자, 이게 1회독입니다. 빠르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회독. 2회독에서는 다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해줍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사님들이 선별해준 포인트 있으면 그 위주로 봐주세요.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출을 전략적으로 해독하면은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이런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독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있죠. 이것도 중요 포인트죠. 자, 세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 직렬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타직렬 말고 중요 직렬. 9급이라고 하면 일단 9급 위주로, 9급 국가지방지 서울시 위주로, 경찰이라고 하면 일단 경찰 공채 위주로, 소방이라고 하면 일단 소방 공채 위주로. 그래서 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줍니다. 언제까지냐면 기출 3회독까지요. 플러스로 여기서 우리가 기출 삭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 포인트를 봐주세요. 그러면 기출에 거의 1000페이지 넣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000개 이상 포인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20문제에서 40문제 시험이라고 하면은 기출이 어마어마해요. 포인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1회독에서는 뭐 인강을 듣는다면 인강을 볼 수도 있고 직접 독학으로 한다면 독학으로 할 수 있는데 1회독에서 먼저 우리가 작업을 다 해놓고 2독부터가 여기서부터 이제 삭제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것은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를 하는 취지는 첫 번째,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격생분들과 일반 수험생들의 차이입니다.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해야지 우리가 기출 1회독 때 45일이 걸린다 할게요. 그럼 삭제를 해야지 2회독 때 30일. 하나의 예지만 3회독은 15일, 4회독은 7일, 5회독은 3일, 6회독은 하루. 이런 식이죠. 뭐 842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공부의 공통점은 시험을 가기 전까지 우리가 볼 거를 하루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즉 기출을 안 풀어야지 이렇게 회독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초시생분들은 많이 기출 풀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독 많이 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회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아는 것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된다. 맞춥니다. 이게 합격. 즉 줄여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수험생들은 이해하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기본서 다시 돌아가서 막 찾으려고 하고 똑같은 인강을 다시 들으려고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면 막 교재를 같이 늘리려고 하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늘려나가는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해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대신에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부분 이거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확실하게 아는 것만. 그러면 초시생들은 솔직히 기출 이해독할 때도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푸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해독이고요. 대신에 어설프게 아는 거 이거는 모르는 걸로 하고 요거는 다음 회독에서 다시 회독하면서 삭제하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독에서. 자, 이제 기출 3회독. 3회독을 하면 이제 제가 학교생분들 많이 배출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래도 기출을 3번 정도는 봐야지 누적 반복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해 암기가 된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중요 포인트 3가지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집중적으로 암기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삭제 작업을 하는 거죠.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자, 이렇게 3회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제풀이 3단계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웃풋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기출에서도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삭제 작업하는 거.
인풋과 아웃풋을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아웃풋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안 풀면 이렇게까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출을 풀면은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3단계 하면서도 낳는 시간에 기출 4회독, 기출 5회독, 기출 6회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출을 풀든 문제풀이를 풀든 기출을 해독하면서 암기해주고 삭제 작업하고 문제풀이 풀면서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해설이 부실하다. 또는 자주 틀린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기본서나 요약서나 들어가서 발제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직렬에서 소방학과 소방관계 볼게요. 경찰에서는 경찰학과 그리고 형사법 이런 과목들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서 보세요. 단 지역적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수험생들이 막연하게 기본서를 막 보려고 하기보다는 강사님들이 선별해준 부분 위주로 같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을 보시면서 이해 안 되거나 해설이 잘 안 나였거나 자주 틀린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4회독, 5회독, 6회독 할 때 이제 기출에서 타직렬 기출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일단 기출 1, 2, 3회독까지는 주요 직렬 위주로만. 자, 그러면 기출에서도 우리가 중요 직렬이 있고 그리고 뭐 타직렬 기출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중요 직렬에서 다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도 지역적인 부분도 있겠죠. 타직렬에서 다 지역적인 거 아니죠. 여기도 중요한 게 있고 지역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험의 본질은 수험의 우선순위는요. 일단 중요 포인트예요. 중요 직렬에서 중요 포인트 잡고 타직렬에서 중요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단계에서도 중요 포인트 위주로 잡으면 돼요. 일단은 중요 포인트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 한에서 지역적인 걸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우리 시험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를 아직 못 잡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요 포인트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지역적인 걸 같이 본다. 그럼 당연히 중요 포인트 제대로 못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가 시험에 나와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중요 포인트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지역적인 것까지 보면은 섞여요, 내용이.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수험의 우선순위는 일단 중요 포인트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에서 중요 포인트,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단원별, 진도별, 문제풀이에서 중요 포인트.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게 잡히신 분들 한해서 지역적인 걸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만약에 지역적인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지역적인 문제는 100점 방지용 문제예요.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들 비슷한 강사님 교재를 보는데 어느 누가 지역적인 걸 다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걸 맞추려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넘어가세요, 일단.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실수하지 말고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역적인 문제는 100점 방지용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맞출 수도 있고요.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합격가능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하는 부분을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기출을 일단 좀 풀지 말고 회독을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 들어갔을 때도 낳는 시간에는 기출을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타직렬 기출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를 보든 기출을 보든 문제풀이 보든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출 문제집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영어 기출 활용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상 한번 촬영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